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남수의 경제브리핑. 오늘 이 시간에는 조금 전에 이제 오늘 오후에 오사카에서 미중 정상회담이 있었고, 또 거기에서 이제 발표된 내용 중심으로 좀 회담 결과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 뭐 결렬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작은 타협을 이룰 가능성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예상대로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오늘 트럼프 입을 통해서 나온 그 협의 내용에 대해서 제가 좀 정리를, CNN 보도를 통해서 이제 트럼프가 말한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 내용으로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보니까 5가지의 합의 내용이 있는데, 중단된 무역 협상을 재개한다. 그리고 그동안 이제 추가적으로 중국 수출품, 미국으로 들어오는 중국 수출품에 대해 3천억 달러 정도 되는데 그 제품에 대해서 관세 부과를 하겠다 했는데 그거 하지 않겠다. 그 다음에 지금 물리고 있는 관세는 당분간 유지한다. 또 이제 문제가 됐던 화해에 대해서 미국 기업들이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허용하겠다. 그 다음에 중국은 대규모 농산물을 미국에서 수입할 것이다. 뭐 대개 이렇게 5가지 내용입니다. 그 정확한 이제 발표들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겠지만, 트럼프의 발언 내용을 CNN이 이제 이렇게 인용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 내용을 한번 먼저 소개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리고 정확한 원문을 좀 보시면 판단에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그대로 한번 제가 번역한 내용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3,500억 달러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추가적인 관세 부과를 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지난번 협상을 중단했던 지점부터 중국과 협상을 할 것이다. 우리는 협상을 할 것이고, 중국은 협상 기간 중에도 미국 중서부의 농민들로부터 많은 농산물을 구매할 것이다. 중국은 대규모의 식품과 농업 제품을 미국에서 구매할 것이며 이를 매우 빨리 즉시 시작할 것이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협상을 계속하기로 합의했다. 3,250억 달러의 중국 제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뭐 이런 발언들인데요. 관세 부과 문제에 대해서. 근데 지금 금액이 지금 앞부분에서는 3,500억 달러, 뒤에서는 3,250억 달러로 좀 트럼프가 좀 헷갈리고 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나온 분석 내용을 보면 그동안 관세 보복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대상 금액은 3,250억 달러입니다. 3,250억 달러가 맞는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물리고 있는 관세들이 있거든요. 미국은 중국산 수출품 2,500억 달러 정도에 대해서 관세를 물리고 있고, 중국은 600억 달러의 미국 수출품에 대해서 관세를 물리고 있는데, 현재 관세는 그냥 당분간 유지하겠다. 이런 내용이고요. 관심의 초점 중에 하나인 화해의 문제는 나중으로, very end라는 표현을 쓰는데 맨 나중으로 미뤄두겠다. 앞으로 진행될 협상에서 미국 기업들이 화해와 거래하는 것을 허용할 것이다. 캐나다에서 체포된 멍완조 화해 부회장 문제는 거론되지 않았다. 지금 이 부분에서 이제 거래하는 것을 허용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거래가 뭐냐? 좀 구체적으로 얘기한 발언은 미국 기업들은 다시 화해에게 제품을 판매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으로 지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트럼프가 발언한 내용들을 볼 때, 지금 현재까지 트럼프와 시진핑이 합의한 내용은, 확전은 피하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스몰 딜, 이른바 스몰 딜을 하면서 서로 시간을 버는 선택을 한 건데요. 무엇보다도 이제 대선을 의식해서 트럼프가, 확전은 좀 부담스럽다. 정책 선택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봐집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민주당 대선 후보들의 이제 토론이 시작됐죠. 앞으로 이제 트럼프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들이 날이 더 거세질 텐데요. 그런 면에서 보면 트럼프는 이제 미국 여론의 시선을 자기한테 돌리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중 무역협상의 휴전에 합의해서 또 하나의 뉴스를 만들어내고, 또 이제 김정은한테 DMZ에서 비무장지대에서 또 협상을 제안하고, 이렇게 해서 뉴스의 시선을 자신에게로 돌리는 이제 그런 선택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3,250억 달러 이제 추가로 10%의 관세를 물리겠다. 이렇게 이제 그동안 엄포를 트럼프가 해왔는데, 역시 엄포형이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를 시행했을 때 중국도 부담이 크지만 트럼프 자신도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 정책 부담이 크거든요. 무엇보다 미국의 640개가 넘는 기업들이 공동으로 서한을 보내서 그 조치를 취하면 우리 원가가, 왜냐하면 미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많은 제품을 들여오고 있기 때문에 비용이 올라가는 거죠. 그만큼 원가가 올라가서 큰 피해를 볼 것이다. 이렇게 해서 추가 관세 부과를 취소해달라 이렇게 촉구를 하는 게 있었기 때문에 지금 대선을 앞두고 기업인들의 그런 목소리들을 외면할 수 없었을 겁니다. 또 중요한 거는 이제 트럼프의 정치적 기반이 미국 농민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동안 이제 중국이 무역 보복, 관세 보복 조치를 취할 때 미국 농산물이 대상이 됐는데 이게 너무 길어지니까 이제 농민들의 수출이 줄어들어서 아무래도 수입이 많이 줄어들겠죠. 불만들이 커져가는 이런 상황이어서 트럼프가 자기 자신의 표밭인데 이번에 발표 내용에 보면 유독 눈에 띄는 대목이 있거든요. 미국 중서부 지역에서 중국이 대규모 농산물을 수입할 것이다. 이게 이제 농민들의 화난 마음을 좀 달래주면서 표밭을 다지려는 그런 트럼프의 정치적 계산이 깔려있는 그런 합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화해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어떤 얘기들이 또 더 나올지 좀 저희가 정확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까지 나온 얘기는 딱 두 가지입니다. 화웨이에 대해서 미국 기업들이 제품을 계속 판매하도록 하겠다. 캐나다에서 체포된 멍완저 화웨이 부회장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이 대목이 조금 주의해서 지켜봐야 될 대목인데요. 지금 미국이 화웨이를 블랙리스트에 올려놓고 미국 기업들이 제품을 판매하지 못하게 한 것도 있지만 또 화웨이 제품을 미국이 사들이지 않겠다. 보안 이슈가 있고 또 군사적 그런 정보 유출의 문제가 있어 사지 않겠다. 그 다음에 동맹국들도 여기에 동참해라. 지금 우리나라도 그런 압박을 받고 있지요. 그런데 화웨이 제품을 사는 문제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미국 기업들이 팔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래서 만약에 화웨이 제품에 대해서 미국이 구매하는, 동맹국들이 구매하는 것 허용하는 것이 빠져 있다면 이 또한 미국 기업들의 수출의 숨통을 터주는 그런 제한적인 조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화웨이의 제품을 구매하는 문제가 계속 빠져간다면 이는 중국의 기술 굴기를 견제하려는 미국의 의도가 전략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어떻게 타결될지는 조금 더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에 이 정도의 언급이 나오지 않을까 이제 예상을 분석을 해봅니다. 지금 현재 부과하고 있는 이 관세에 대해서는 당분간 유지한다 이렇게 됐는데 이 부분도 좀 발표 내용을 보면 좀 혼선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중국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산 수출품 600억 달러에 대해서 보복 관세를 물리고 있고 미국은 중국산 수입품 2,500억 달러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관세를 물리고 있는데 지금 타격이 큰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미국 농민들이거든요. 그런데 중국이 관세는 그대로 유지하되 중국이 미국 농산물을 대량으로 구매하겠다 이렇게 지금 트럼프가 얘기했다면 그게 사실이라면 사실 관세를 그대로 유지하는 거는 미국한테는 유리하고 중국한테는 불리한 합의인데 유지하되 중국의 농산물을 대량으로 구매하는 거기 때문에 미국한테는 유리한 조치죠. 과연 그런 합의인지 그 다음에 중국이 미국의 농산물을 대량으로 구매하는 시기가 언제인지 이런 걸 조금 더 봐야 정확한 판단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3,250억 달러에 대해서 추가로 관세를 물리는 부분은 앞으로도 이제 협상 과정에서 협상 타결을 유도하기 위한 중국을 압박하는 카드로 이렇게 쓰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3,250억 달러에는 소비재도 꽤 들어있었고 또 미국 기업들의 원가를 올리는 그런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 카드를 쓰는 것은 미국도 상당히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협상용 압박용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오늘 협상의 결과를 보면서 이제 제가 느낀 점은 앞으로 이제 트럼프의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특히 앞으로
트럼프의 모든 의사결정은 내년 11월로 다가온 미 대선에 이제 시계추가 맞춰질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미국의 경우는 지금 대선의 열기가 우리나라보다는 굉장히 빨리 시작되잖아요. 지금 대선은 내년 11월, 이제 지금 6월 말, 이제 7월 이렇게 되는데 벌써 지금 민주당 경선 후보들이 토론을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이제 트럼프에 대한 날선 공격들이 이렇게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트럼프로서는 이제, 모든 뭐 외교적 의사결정이든 어떤 내부의 행정부의 의사결정이든 이제 대선을 의식한, 재선을 의식한 의사결정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2019년 6월, 지금 시점은 어떤 합의를 하기에는 좀 빠른 시점이죠. 뭐 좋은 성과를 거둔다고 해도 다 거의 잊혀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중 또는 뭐 북미 협상이든 어떤 협상이든 성과물을 뭐 내놓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대선에서 가까운 뭐 올해 말 또 내년, 물론 뭐 그 이전이 좀 그거보다 빠를 수도 있겠지만 철저하게 대선을 의식한 그런 의사결정, 뭐 협상에 타결을 한다면 이제 그런 시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또 앞으로 이제 유심히 봐야 될 부분은 트럼프가 이제 내부적으로 지금 대선 국면이 시작됐기 때문에 뭐 지지율이나 이런 면에서 본인한테 유리한 국면이 계속되면 협상에서는 조금 더 강하게 나갈 것이고, 내부에서 정치적으로 좀 재선 가도가 흔들린다든가 좀 빨간불이 켜져서 좀 불리한 국면이 이어지면 아무래도 이제 협상, 뭐 북미 협상이든 미국 협상이든 또는 미국과 중국과의 협상이든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또 그거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조금은 타협적인 자세로 이제 이렇게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미중 협상의 결과를 조금 더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확전을 피하고 휴전을 하는 그런 선택을 했는데, 역시 국내 정치를 의식한 트럼프의 선택으로 보인다. 또 그리고 앞으로 미중 협상의 진로는 대선에서 요동치는 또 지지율과 또 트럼프 스스로 대선에서 이 미중 협상의 결과물을 활용하기 위한 효과가 극대화되는 시점에서 타결의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 나오는 내용들이 조금 더 나와 봐야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분석은 오늘 CNN을 통해서 보도된 내용들, 트럼프의 발언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분석해 봤습니다. 미중 무역협상의 판세를 이렇게 이해하시고 이렇게 분석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